시니어분들이 자주 하시는 고민. 경제신문은 너무 어렵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 많죠? 숫자도 많고 용어도 낯설고 제목만 봐도 넘기고 싶은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꼭 모든 걸 다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는 경제 기사를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나만의 생각까지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담 없이 따라와 주세요.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제 기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경제 기사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럼 어떻게 보냐고요? 제목과 첫 문단만 보면 됩니다. 신문이나 뉴스 앱을 보시면 기사마다 제목이 굵게 나와 있죠? 그 제목이 바로 핵심 요약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제목이 있다면 볼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3.5% 동결.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금리에 큰 변화는 없었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첫 문단입니다. 기자들은 첫 문단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간단히 써둡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경기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식으로요. 이렇게 제목과 첫 문단만 읽고도 70%는 이미 이해하신 거예요. 남은 내용은 배경 설명, 관계자 인터뷰, 통계 수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처음엔 안 읽어도 괜찮아요. 괜히 거기서 왜 이런 숫자가 나왔지? 하고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핵심 내용만 먼저 알고 조금씩 기사를 자주 접하는 습관이에요. 여기서 잠깐 제가 실제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정부 전기요금 인상 검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첫 문단.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와 한국전력 적자 누적으로 요금 조정 불가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줄만 보고도 한국전력이 돈을 많이 잃고 있고 에너지 값이 올라서 결국 요금 올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감이 옵니다. 이 정도면 이 기사 이해하신 겁니다. 기사 전체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제목과 첫 문단만 잘 읽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이게 경제기사와 친해지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기사, 용어만 익혀도 반은 끝났다입니다. 경제뉴스에는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미리 알아두면 기사를 볼 때 갑자기 쉽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5가지 꼭 알아야 할 용어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금리. 이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기본금리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이자도 같이 올라가요. 반대로 예금 이자도 올라가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좀 더 붙죠. 두 번째, 물가 상승률. 이건 장 보러 가서 왜 이렇게 비싸졌어? 할 때 느끼시는 그 물가입니다. 작년보다 물건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은 식재료 가격도 오르고 외식비도 오르잖아요. 다 이 물가 상승률과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환율. 달러와 원화의 비율이죠.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에 1,300원이면 우리 돈 1,300원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비용도 오르고 수입 과일이나 전자제품도 가격이 올라요. 네 번째, 무역수지. 이건 나라가 물건을 얼마나 팔고 얼마나 샀는지를 비교하는 지표예요. 수출이 많고 수입이 적으면 흑자고 반대면 적자예요. 다섯 번째,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한 나라가 1년 동안 얼마만큼의 경제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나라 경제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5가지만 익히면 뉴스에서 헷갈리는 단어가 훨씬 줄어들어요. 이제 이 단어들을 어떻게 외우냐고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경제용어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다가 기준금리 대출 예금, 이자 결정,
물가 상승률 장보는 물가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 거예요. 뉴스 보다가 낯선 단어 나오면 그때그때 추가하고요. 자주 보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용어는 일상생활과 연결해서 익히면 더 쉬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준금리 인상 뉴스가 나왔다. 아, 대출 이자 더 내겠구나. 예금 이자도 좀 늘겠네. 환율 상승이요? 달러 여행 가면 더 비싸겠다. 수입 과일도 가격 오르겠네. 물가 상승률 3%? 어쩐지 장 보는데 5만 원이 넘더라. 이렇게 내 생활에 연결해서 생각하면 절대 안 잊혀집니다. 경제기사는 곧 생활이에요. 그래서 용어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경제 뉴스. 그저 읽지만 말고 질문하며 보세요. 기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 기사를 보면서 왜 올릴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너지 수입가가 많이 올랐나? 한국전력이 적자인가? 내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기사 속 배경이 보이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파악이 돼요. 또 하나, 경제 뉴스도 이야기처럼 봐야 합니다. 뉴스는 사실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건, 원인, 결과. 이 순서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원인이 뭘까요? 기준금리 인상, 거래량 감소, 경기 불안정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결과는요? 매매가 줄고, 전세도 하락하고, 매물은 늘어나겠죠. 이렇게 인과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뉴스를 읽는 게 아니라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천 팁. 오늘 본 뉴스 한 줄로 요약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다. 이유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 적자 때문이다. 이렇게 하루에 한 문장만 정리해도 뉴스 보는 눈이 생겨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경제 뉴스가 재미있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뉴스가 글로만 돼 있어서 어렵다면 유튜브나 라디오를 활용해 보세요. 눈보다는 귀로 듣는 게 더 편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시니어에게 추천드리는 유튜브 채널은요. 첫째, 3프로TV. 경제를 정말 쉽게 풀어주기로 유명한 채널이에요. 둘째, 신사임당 채널. 재테크와 실생활 돈 이야기를 중심으로 알려줘서 이해가 쉬워요. 셋째, KBS 라디오 성공회감 김방희입니다. 아침마다 들을 수 있는 시사경제 요약 프로그램이에요. 운동하면서 듣거나 아침 준비하면서 틀어놓으면 부담 없이 경제 감각을 키울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경제 기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제목과 첫 문단만 읽기. 둘째, 용어 5개만 외워도 절반 이상 이해. 셋째,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하면서 보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경제 뉴스도 여러분 삶의 든든한 길잡이가 됩니다. 처음엔 하루에 기사 하나만 읽어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익히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